식품 영양학과 교수이신 이민숙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국물 낼 때는 꼭 다시마하고 멸치를 푹 그냥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해먹는데 그렇게 다시물로 해먹을 때는 이게 영양성분 제대로 섭취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사실 멸치로 국물 굉장히 많이 내시죠. 근데 국물 낼 때는 많은 양의 물에 사실 몇 마리 멸치밖에 안 넣고 하기 때문에 그 영양 밀도로 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멸치 국물 우릴 때는 커다란 멸치 그냥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믹서에 곱게 갈아가지고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네.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실 때는 갈아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갈아서 가루 네, 그렇죠. 넣어서는 통째로 다 먹게 되는 거군요. 그럼요. 예. 오, 네. 오늘 또 한 가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멸치 과연 어디에 좋은 건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네. 나이 들면 이제 골다공증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부들이요. 네. 칼슘의 제왕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멸치하면 칼슘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골다공증이라는 게 물론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더 급격히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꾸준히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걸 좀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칼슘을 이제 많이 드시기 위해서 칼슘의 보고인 멸치를 꾸준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40대 이후부터 멸치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해주네요. 네. 멸치 안에도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오메가3 지방산 그러면 뭐 등푸른 생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멸치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좀 낮춰주고요, 혈전이 생성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심장질환 또는 혈관질환, 전체적으로 소위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들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세 번째는 또 뭘까요? 빈혈도 예방되죠? 예. 빈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요. 네. 적혈구의 재료가 되는 헤모글로빈, 그걸 만들 수 있는 철분이 멸치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멸치를 많이 드시면 네. 철분 흡수를 충분히 하니까 헤모글로빈 생성이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네 번째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돼요? 아이들도 좀 많이 잘 먹여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아이들도 물론이고 요즘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노인성 치매도 많아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치매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오메가3 지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DHA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EPA라고 불러요. 네. 근데 DHA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DHA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 먹는 뭐 과자니 우유니 그런 데다 DHA 많이 넣었다고 선전도 하고 그러죠. 네. 그 DHA가 멸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멸치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 뇌 세포에 들어가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아이들의 경우는 두뇌가 발달할 때 뇌세포에 DHA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에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피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 네. 대부분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이나 채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근데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멸치는 생선이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급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멸치를 드시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쩐지 제 피부가. 자, 여섯 번째. 신경 안정이요? 네. 멸치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 조금 생소한데요? 네, 아마 멸치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알려진 굉장히 생소한 기능일 거예요. 네. 칼슘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부족되면 앞서서 골다공증 설명을 드렸는데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칼슘 섭취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 물론 뼈도 뼈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불안하다거나 뭐 화가 자주 난다거나 그런 증상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멸치를 드시게 되면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함량이 한 성인이 700mg 정도 돼요. 근데 네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60mg 그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칼슘 섭취는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네. 자, 다음에는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네. 이거 정말 아이들 잘 먹여야 되겠어요. 네, 아이들 뭐 성장 발육 그럼 굉장히 막 신경들 많이 쓰시고 막 영양제 같은 것도 먹이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네, 물론 식품을 통한 섭취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통한 보충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네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식품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칼슘을 섭취한다 했을 때 칼슘제만 먹는 것보다 멸치를 통해서 멸치를 먹으면서 칼슘을 먹게 되면 멸치에는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그 이외에 다른 무기질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약으로 되어 있는 걸 먹게 되면 그런 성분을 골고루 먹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멸치를 먹는 게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네요. 네. 요즘 보면 피로감 느끼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피로 회복제 음료 같은 거 보면 타우린 들어있다고 선전하는 거 많이 보시죠? 네. 그 타우린 성분이 그런 피로 회복용 드링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도 들어있는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멸치 안에도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우린은 특히나 또 열에 강하거든요. 네. 가열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국물 만들 때 멸치 꼭 넣는다고 하셨는데 국물 만들 때 멸치를 집어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그 국물 안에 또 타우린이 이렇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피로 회복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멸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멸치 가격에 민감해요. 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두 봉 싸놓은 거 있으면 얼른 사고 세일한 데면 얼른 사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모르고 또 사갖고 와가지고 냉장실에서 냉동실에 옮겨야 되는데 냉동실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잘 보관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일단 냉장실에 넣으시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그게 오래되면 냉동실로 옮기시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건데 네. 사실 선생님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쌀 때 사느라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제 네. 일단 이 멸치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오래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멸치 생거 잘 못 찾아보셨죠? 생거 못 드셨죠? 거의 마른 멸치. 그 이유가 굉장히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 쪄서 이것을 다시 말려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패 속도를 좀 낮추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른 멸치도 부패를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봉을 해서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두셔야 돼요. 네. 제가 굉장히 제일 아니다 생각하는 나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종이 상자에 포장된 멸치 네. 통째로 사오셔서 그거 그냥 베란다에 두시는 거. 네. 절대 안 되죠. 특히 장마철이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네. 일단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야 되는데 지퍼로 잠글 수 있는 그런 투명한 비닐백에 보관하세요. 공기 쫙 빼고. 왜냐하면 공기에 닿으면 산소에 접촉하는 순간 그 이제 산패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주의점 지키시고 한꺼번에 네. 너무 많이 구입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구입했으면 옆집이랑 나누세요. 오래되니까 네. 나중에 수분도 빠져가지고 아주 파실파실해져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를 때 잘 골라야 될 그렇죠. 텐데 잘 고르는 요령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뭐 다 주부 구단이시잖아요. 선생님 지금 쩐내 말씀하셨는데 그 소위 일반적으로 쩐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방 산패 취예요. 기름이 산소와 만나서 썩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멸치를 보실 때 이제 잔멸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하얗거나 약간 파라스름한 빛깔 나거나 뭐 요 정도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큰 멸치를 보면 약간 색이 거무튀튀하게 변했다거나 붉은색이 강하다거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래된 멸치니까 그런 거 고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 은빛 색깔이 좀 살아있는 거 네, 그런 게 좀 신선한 거고 냄새 맡아봤을 때 신선한 멸치는 비린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오래된 멸치는 그게 오래 보관하면서 비린내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산패를 해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신선한 생선은 그만큼 비린내가 적기 때문에 꼭 냄새 맡아보시고 신선한 거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멸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 끼니마다 멸치가 없으면 멸치 없어라고 찾을 정도인데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면 좋을까요? 뭐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량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일단은 이제 영양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골고루 먹는 것이기 때문에 멸치만 드시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네네. 이제 하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멸치를 뭐 한 움큼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위해서는 너무 멸치에만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참 제가 멸치를 워낙 좋아해서 그 고추하고 많이 볶음도 해 먹어요. 네. 근데 궁합이 맞는 건지 모르. 어떤 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 고추하고 멸치가 궁합이 참 잘 맞아요. 네, 왜냐면 고추 안에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네. 이게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멸치 안에 지방 성분이 그것도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분이 잘 맞아서 흡수율을 더 높여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멸치랑 고추를 함께 볶으시면 좋고요. 네. 또 마늘이랑 함께 볶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마늘을 굉장히 그 비린내를 잡아주고 나쁜 냄새 없애주는 성분이 좀 많이 있어서 네. 두 가지를 볶으면 굉장히 맛이 맛이 상승작용이 좀 일어나죠. 네, 그렇군요. 그 정말 저 멸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다 좋은 식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요즘 뭐 임신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뭐 아이의 그 두뇌 발달을 위해서 태교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임신하셨을 때 DHA 섭취 급원으로 멸치를 드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DHA가 태아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모유를 하는 경우에도 아이에게 그러니까 유즙을 통해서 엄마의 젖을 통해서 DHA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멸치를 섭취할 때 좀 조심하고 주의할 점 이런 네. 것들도 있을까요? 있죠. 멸치는 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뷔페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보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나 멸치가 좀 크기가 크면 반드시 내장을 제거하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몇 달씩 계속 보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내장 부분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굉장히 부패를 더 많이 촉진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손질을 해서 내장 제거하고 머리 제거해서 그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퓨린 성분이 멸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퓨린이 그 우리 몸에 축적이 이제 대사가 되면 요산을 만들고 요산이 축적되면 통풍이 돼요. 혹시라도 요산 수치가 높다라는 혈액검사 수치 결과를 받으셨거나 이미 통풍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멸치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멸치 안에 히스타민이라고 그 음식물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제 고등어 알러지 굉장히 많죠. 고등어 안에도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알러지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멸치 안에도 히스타민이 좀 들어있거든요. 어린 아이의 장은 아직 소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식품 알러지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멸치 머리 떼고 내장 가르고 뼈 발라내고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오늘은 부부가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나서 멸치 좀 손질해봐도 좋겠습니다. 멸치에 대한 도움 말씀 이미숙 박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